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떴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우리 토론방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보시면 이렇게 기사를 좀 띄워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예금 인출 사태 시 새마을금고 등의 유동성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었고, 또 하나의 기사는 한국은행이 은행 자금 조정 대출 금리를 0.5% 인하해 주었다,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두고 제가 대한민국 투자자로서 올해 단연코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기회의 장이 펼쳐질 듯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미중 패권 전쟁에 엮인 국가들은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몸집 불리기를 멈추지 않을 것, 혹은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멤버분들이 각자의 의견을 좀 냈는데, 일단 오늘 저도 이 의견을 말씀드린 이후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종목들을 마구 담았어요. 최근에 제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늘려왔던 현금 비중을 거의 대부분을 오늘 다시 소진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이슈가 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마감 시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투자 중인 종목이고, 이 중에서 오늘 두 종목을 신규 매수했어요. 두 종목을 신규 매수했는데 그 종목들은 제외시켰습니다. 당연히 그 종목들도 상승 마감했고요. 각각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들은 9% 그리고 4%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9%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제 계좌 기준으로 9%, 약 9%, 약 4%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오늘 매수하자마자 9%와 4%의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종목을 제외한 이제 오늘 제가 캡처한 매수 종목이고, 제가 투자 중인 한국 주식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상승 마감했고요. 이 종목은 다들 아시겠죠?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곱버스입니다. 곱버스. 코스닥 곱버스 상품이고, 이거는 일부 매도했어요. 대략 일부 매도하면서 수익을 충분히 챙겼고요. 매수하고 대략 3일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내줬던 그런 곱버스 상품입니다. 이건 일부 매도했고요. 나머지를 이제 추가 매수한다거나 혹은 신규 매수를 하면서 주식 비중을 좀 꽉꽉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 계좌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멤버분들이 좀 써주신 글인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분석방에서 따로 분석을 좀 해드렸지만, 우리 멤버분들이 쓰신 글만 보더라도 인사이트가 넘칩니다. 지금 보시면, 제 의견은 정부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유동성 축소입니다. 코로나 3년 이후 소비는 줄고 국민들 돈은 없고 수출도 어렵고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해야 하는데 대출은 막혀있고 경기 침체라는 불안감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총선도 있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히든카드를 써야죠.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부님의 공유해주신 기사를 저는 하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기업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서 결국 인프라 중복 투자에 발맞추어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정부가 유동성이 마르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유는 부실한 가계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크게 걱정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유동성을 풀어주고, 이런 결과를 인플레이션 시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고금리 시대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던 유동성들이 나타나면서 에코프로나 금양과 같은 사태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판 붙기 전에 각국들이 약한 고리들을 정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키신저의 방중, SVB 사태, 중국의 부동산 부양, 한국의 자금 흐름, 모두 약한 고리들을 정비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미국채는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상황이고, 중국의 부동산이 약한 고리인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감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금융권의 새마을금고 PF의 부실은 요즘 계속 회자되는 뉴스이지요. 인플레이션과 패권전쟁, 이 두 가지 큰 흐름에서 사부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HJ님이 말씀하신 방향처럼 결론은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기사까지 띄워주시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초과저축 100조 넘게 쌓인 가계, 빚도 안 갚고 관망,
빚도 안 갚고 소비도 안 한다면 이 돈은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동산으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다. 물론 이건 정부가 쉽게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의 여건이 안 좋을 수가 있나 싶네요. 다만 이런 뭉칫돈들의 시장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 비이성적인 과열을 만들어내는 건 역사적 반복인 듯 싶습니다. 세법 개정,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산후조리, 육아도 전방위 지원, 부동산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3중도 실적 나왔네요. 네, 중국의 테슬라 샤오펑 놀라운 자율주행 성능. 네, 샤오펑도 초전이죠. 현재 샤오펑은 110%, 약 110%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날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110%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죠. 샤오펑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동차 브랜드다. 자율주행 자동차 브랜드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으면서 최근에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가 분석방에서 좀 제 의견을 좀 첨언해 드렸습니다. 자, 토론방에서 mem버분들이 적어주신 의견 전부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전부 일리가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의 실력이 정말로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필승 조그만 기쁨나게 멤버분들 혹은 필승 사상 멤버분들과 아닌 멤버분들 혹은 일반인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분들의 그런 실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만 기쁨도 하기 혹은 필승 사상 멤버분들의 그런 실력을 좀 보시고 아마 가입을 좀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거의 장난건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긴 합니다. 토론방에서 멤버분들이 적어주신 의견 전부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슈일수록 사실 그 본질은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에만 주목하는 이유도 수만 가지 몰려드는 이슈들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해석해야지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한마디로 돈 풀겠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는 것은 대출 기간에 한정하여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 많이 뿌리라는 의미죠. 대출,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담보 범위까지 엄청나게 늘려주니 돈 필요하면 말해라, 언제든지 빌려주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대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한 번 더 좀 분석해드렸죠. 올해 나스닥 사태입니다. 올해 3월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중앙은행들이 돈을 빌려줬었죠.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줬었죠. 한국은 은행이 파산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토론방에서 기회의 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풀릴 유동성의 규모도 커질 것이고 이는 10중 8구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는 자금조달 LOC,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유동성 지원 기사 제목이 다 있네요. 네, 이렇게 좀 분석해드렸었고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이슈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 기간에 한정해서 금리를 인하해 준 거예요. 몇 퍼센트? 0.25%도 아니고 0.5%.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 금리가 제가 좀 최근에 필승사단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하면서 좀 밤을 샌 일이 좀 있었어요. 잠을 거의 못 자다 보니까 좀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0.5%를 인하해줬습니다. 대한민국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죠.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0.25%도 아니고 0.5%의 금리를 인하해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채 정도로만 담보로 받아줬던 것들은 이제 회사채까지 담보로 받아주겠다. 증권까지 담보를 받아주겠다.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유동성이 한 번 더 풀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한 번 더 풀린다? 저는 답은 정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제가 나스닥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3월달에 미국의 SVB 사태, 미국의 금융위기 전초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망했던 것이고 이 당시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고 그때가 이때예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됐었죠?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중앙은행의 돈을 풀면서 대출이 증대되면서 다시금 증시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무려 20% 이상의 랠리를 보였어요. 이런 같은 상황이 저는 대한민국 코스피, 대한민국 코스닥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자, 코스피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딱 이때죠. 이때와 그리고 이때
비교해 보십시다. 이때와 이때. 예, 상황이 결국에는 미국의 3월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유동성이 다시금 풀릴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저는 최근에 늘렸던 현금 비중을 다시금 오늘 재빠르게 두 종목 신규 매수, 한 종목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다시금 주식 비중을 채웠고요. 사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좀 채울 수 있다,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주목할 만한 부분, 특히나 대한민국 투자자로서는 올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막 터졌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매수 매도하는 것마다 한 달에 29,000원이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하는 거 실시간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신규 매수한 두 종목도 하나는 4%, 하나는 9%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추가 매수했는데 역시나 추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는 더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나 좋은 마켓 꿈나기 혹은 필상단 멤버분들께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투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심지어 필승사단 멤버분들께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조만간 오프라인 모임이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네, 필승사단 1기 멤버들 2강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 겁니다. 단연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